이상희 배우님이 지금 오고 계시대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 오시면 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보신 연애담을 연출한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연애담의 지수 역할을 맡은 배우 류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영화 몇 개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네, 또 한 분의 한 질문으로 해가지고 몇 개죠? 지금 한 8개에다가 초도 저희 연애담 팬분이 또 저희한테 주신 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가지고 왔으니까요. 네, 우선 선착순으로 돌려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잠깐 끝나고 나가시면 아마 제 생각에 원래 저희 이제 질문 받으면 이렇게 지시네마 측에서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시고 하는데 오늘은 그게 없고요. 아마 팬들이 준비하신 간단한 음료 뭐 이렇게 저기 나가실 때 제가 몇 개가 준비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착순일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빨리 막 뛰어나가시지 말고요. 예,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거 받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영화 연애담은 사실은 경기 지시네마의 지원작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경기 지시네마는 굉장히 다양한 다양성 영화들을 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성 영화들의 지원이 사실은 이 영화도 촬영은 겨울이지만 촬영은 2년 전에 제가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렇게 2년이라는 텀이 있잖아요. 금방금방 개봉 못합니다. 제가 인디스토리인가요? 인디플러그. 네, 제가 본세 대표님도 잘 아는데 대표님께서 굉장히 극찬하신 영화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질문 좀 그래도 이제 하나 제가 좀 질문 드려야 되잖아요. 감독님 이 영화 사실은 수위도 높고 사실은 인터넷이나 이런 상에서 제가 이런 평을 들었어요. 인터넷상 혹은 이제 SNS에서 일어나는 평과 일반 뭐라고 할까요? 일반 매체에서 평하는 평이 굉장히 상반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감독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상반된 평들을 아마도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어요? 사실은 전작도 그렇고 그렇죠. 전전작도 그렇고 굉장히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유사한 주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소재죠. 네, 좀 캐릭터가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들이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는 맞고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를 한국의 어떤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랑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자연스럽지만 어떤 다른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들은 좀 다루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그냥 오는 사랑이 아니라 용기를 내야만 하는 근데 이제 그게 멜로드라마의 표피를 두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에 사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좋아한다라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양한 어떤 환경 그 안에 사랑 이야기를 담고 싶었고요. 평이 아닌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은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는 아니라 영화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상업 영화나 아니면 일반적인 영화 스타일이랑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느리게 가고 천천히 가고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게 지금의 영화적인 어떤 표현 방식과 되게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굉장히 싫어할 거다. 하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이 영화를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특별한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어떤 소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연애다 이렇게 봐주기를 바란다.
라는 거. 사실은 제가 봐도 그냥 받았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제목같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연애담, 그러니까 누구의 연애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연애담이라는 거고, 영어 제목처럼 그냥 우리의 사랑 이야기들을 조금 그 사건 중심의 어떤 그 과하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담담하게 다루고 싶었어요. 일상을 보는 듯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대한 이렇게 그 파노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좀 들었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 아까 막 계속 제가 누구를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드신 그리고 이제 질문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마이크를 좀 마이크 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손좀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극중에 윤주한테 네, 이제 물어보고 싶었는데 스타일이 오시면 네, 사진에 오세요. 그 영은이랑 여은이한테 네. 여은이한테 가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한 다음에 나온 장면이 호프집에서 지수랑 둘이 같이 앉아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제 추측으로는 둘이서 영은이가 나한테 보인 반응을 지수한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말을 안 하고 딴 얘기만 하다가 시간 됐다고 일어나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무 얘기 안 하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그 내적 갈등이 많은 걸 윤주한테 아무런 표시는 안 하지만 윤주는 처음 겪는 거고 그런 반응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화가 났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디다가 표출을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말을 전혀 나누지 않은 게 둘 사이에서 왜 그랬는지. 연출. 그게 그 인사 먼저. 예. 안녕하세요. 저 연애담에서 윤주 역할 맡았던 이상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게 제 생각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해서 사실 내가 먼저 능숙하게 얘기를 꺼낼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지수가 조금 따뜻한 눈빛이나 뭐 무슨 일 있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으면 실은 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수도 다른 생각에 잠겨 있기에 바쁘고 그 윤주가 느끼기에는 주의를 별로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친구 이런 걸 겪었을까 말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그냥 이렇게 스스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들이. 그래서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차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는 사실 뭔가 얘기를 너무 답답해서 그 집에서 나가고 싶어서 갔을 것 같은데 이전에 지수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골목으로 올라가면서 친구한테 얘기했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다가 친구 잃는다고도 얘기를 했었고 윤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알아채 주기만을 바랬을 것 같고요. 끝까지 뭔가의 어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또 손을 먼저 드셨습니다. 혹시 첫 번째 그 질문하신 분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네. 아마도 감독님의 그 의도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상우 배우께서 되게 그 부분들을 근데 성격도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캐릭터 성격이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 시내21 그 기사가 나와서 봤는데요. 이제 팬분들이 뽑아준 명장면들이 몇 가지가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골목길 장면이랑 이제 지수가 싫은데 하는 장면에
이제 몇 가지 꼽혔었는데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꼽는 명장면은 어떤 게 있을지, 특히 이제 감독님께서 좀 되게 애정하는 장면이, 이제 배우분들은 이제 주비 몇 번 다니면서 이렇게 들은 것도 같은데 감독님께서 이제 어떤 장면 꼽으시는지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감독님이 꼽는 명장면. 아까 뭐 싫은데 이럴 때는 신의 21에서는 사실은 그 캐릭터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은 디테일에 굉장히 강한 영화로 손꼽히더라고요. 예, 감독님이 꼽으신 아주 디테일한 명장면. 네. 제가 영화를 한번 다시 쭉 보면은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영화 개봉한 다음에 저는 영화를 쭉 보지 못해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연애담이 이렇게 순간순간에 다양한 어떤 것들이 항상 좀 떠오르거든요. 여기 오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완전히 저의 명장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는 윤주 마지막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마다 제가 좀 다른 장면들을 꼽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 어떤 장면은 지수의 진심이 제일 많이 엿보인 모습이에요. 그 윤주의 집에 처음으로 간 지수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윤주가 물을 뜨러 갔을 때 혼자 이렇게 그 침대에 앉아 있는, 굉장히 이전에 우리가 봤던 모습과 전혀 다른 진심이 보이는 것 같은 피곤한 지수의 모습이 좋고요. 그리고 윤주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한테 나 사실 여자를 만난다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술을 한 잔 마셔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좋은 느낌? 그리고 늘 좋아하는 어떤 거는 배드신이 끝난 다음에 지수가 아니라 윤주의 표정. 네, 너무 새로운 걸 아는 것 같은 윤주의 표정은, 이거는 정말 누가 연기해도 하지 못한 연기들을 그 두 분이 다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합니다. 네. 자, 또 있을까요? 네. 표면적으로 성적 소수자의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통이라고 하면 좀 차별적인 표현 같고, 성적 다수자들의 연애와 전혀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질투도 하고, 뭐 서로 밀당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동상이몽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살짝 질리거나 지치기도 하고, 지쳤다 다시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주인공분은 또 생업을 망쳤다고 해야 되나? 졸업 작품전도 망치기까지 하고, 이런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소수자의 사랑도 뭐 다 대다수자의 사랑과 별 다른 그냥 똑같은 그냥 사랑이다, 이런 게 기획 의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감독님이 초반에 말씀하시기에는 그냥 단순히 연애담이라고만 바라봐 주길 바랐는데, 전혀 이런 부분들이 기획 의도에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가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PPT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어떤 거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지금 마치 길에 나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20, 30대 여자애들의 사랑에 대해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사실대로 그려낸다가 저의 연출 의도였어요. 그래서 연애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들이 성소수자이죠. 레즈비언이고, 레즈비언이 사실은 한국을 벗어났을 때 성소수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런 어떤 근데 이들이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과거 어떤 인터뷰에 과격하게 사랑은 다 후지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랑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자기한테 너무 소중하지만 남이 봤을 때는 또 별반 다를 것 없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사랑은 다 똑같은 사랑이다. 저는 이제 굉장히 아까 제가 굉장히 사랑의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면서 저기에 남자를 꽂아놓으면 어떤 느낌일까? 예, 이런 생각 계속 했거든요.
굉장히 이 다른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다른 양태를 보이는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도 저게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감독님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 20, 30대의 어떤 여성의 그냥 거리 나가면 볼 수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그 말씀은 아마도 금방 질문하신 분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을 바탕에 깔고 좀 가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하나를 덧붙이자면 저희 배우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를 남녀로 굳이 치환할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군가는 치환해 보여야 연애담이 편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군가한테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들. 왜냐면 그들이 그 여자들이기 때문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되게 남들과 다른 상황은 분명히 고유하기 때문에요. 약간 그 좀 다양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여기 앞에 던져주셔서 예쁜 옷을 네. 다들 팬분이신가요? 물로 내려오시던데 아까. 네. 자 배우들께도 좀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질문할 거는 눈썹 그려줄 때 지수가 그때 상의가 윤주가 저기 이러면서 무슨 말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말이 끊겼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 아니 이게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눈을 보면 말도 못하겠고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애가 너무 쪼그려갖고 지금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무슨 말이 나왔으면 할 수 있었겠죠. 아무 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내가 무슨 말 했어요? 그냥 단순한 질문인데 마지막에 엔딩씬에 윤주가 이제 담배 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가 궁금해가지고요. 그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마지막 네, 원래 촬영을 했을 때는 그 씬은 마지막 장면이 아니기는 했어요. 근데 편집을 하면서 그 씬보다 조금 앞에 지수가 돌아오기 바로 전에 이제 붙이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지수를 다시 만나기 전에의 윤주의 모습이 뭔가 옛날에 우리가 봤던 지수의 모습과 우리 관객이 봤을 때 닮아 보였다를 이제 사실은 그쯤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엔딩 장면에 이렇게 붙이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하다가 뭔가가 그 방 안에 있는 둘의 어떤 모습이 되게 따뜻한 느낌이 주기보다는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고 뭔가 좀 어두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아서 이제 그 뒤로 옮겼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전에 그러니까 촬영할 때 어떤 느낌이나 이랬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이 윤주와 좀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 연애를 이렇게 쭉 돌아보는 어떤 느낌이 들었었고요. 편집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가 또 만든 캐릭터다 보니까 쭉 봤을 때 방 안에 있는 지수를 되게 참 이렇게 매몰차게 내놓지도 못하고 하지만 우리의 어떤 미래가 완전히 밝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그 지난 과정들을 좀 돌이켜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항상 저만 아는 어떤 부분인데 저는 그 안에서 제가 오랫동안 편집을 하다 보니까 윤주가 처음에 이렇게 그 씬이 처음 했을 때는 윤주가 뭔가 이렇게 곱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에는 그 안에서 뭔가 조금의 답을 내린 것처럼 보였어요. 얼굴 표정이 아주 살짝 바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둘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쨌건 지금의 상처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두 번째 영화를 봤을 때 그
그러니까 윤주와 지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여자인 친구와 같이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랑 약간 다른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수가 나중에 아빠랑 이렇게 이것저것 경험을 하면서 저는 조금씩 이제 자신의 지난 경험도 있고 조금씩 윤주를 밀쳐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자기 생각에는 지수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평소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인데 윤주가 다만 오해를 한 거다,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류상 배우님께서는 지수가 그때 어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어떤 영화의 감상에 대해서는 배우로서 어느 수위까지 얘기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는 사람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근데 지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않았다고도 말할 수 죄송해요. 너무 모순적인 그 느낌인데 계속 깊이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도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어떤 윤주를 밀쳐낸다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답변 되셨나요?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저쪽. 네. 손 번쩍 드셨어요. 이쪽에서 쭉 올라가겠습니다. 이 라인으로. 네. 네, 연기할 때도 사실은 어떤 거를 이 사람이 이 캐릭터의 변화가 사실은 배우한테 딱 와야지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섬세한 연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밀쳐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밀쳐내지 않은 것도 아닌, 그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그 디자인 전공한 대학생인데 지난주에 대학로에서 전시하다가 우연히 이 영화를 봤어요. 졸업 전시를 하다가. 그래서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이제 다음 열흘 뒤면 서울에서 자취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감이 많이 되고, 뭐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는 저는 겨울하면 뭐 홍상수 감독님의 우리선이나 해화동이나 러브레터가 딱 먼저 떠올랐는데 이젠 연애담이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이 겨울인데 일부러 이렇게 겨울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상황상 겨울이 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과 두 배우분께서는 겨울 하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애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영화 학교에서 학교에서 지정해준 자본과 그 안에 스케줄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과제 같은, 졸업 과제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안에의 규칙이나 기준이 있는 영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영화 아카데미 영화들이 거의 다 겨울이에요. 왜냐하면은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해서 들어가는 시점이 항상 크랭크의 시점이 좀 겨울이어서 요즘에는 이제 너무 다 비슷하다, 좀 땡기자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저희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게 딱 봐도 그렇게 될 거였고요. 선배님들의 영화의 어떤 프로덕션 스케줄을 봤을 때 연애담도 겨울에 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나서 들어갔고요. 그렇다 보니 사실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명히 겨울 배경인 영화이다 보니까 어떤 디테일이나, 그러니까 계절을 바꿔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계절 안에서 영화와 잘 어울리는 어떤 이 배우들이,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디테일, 그러다 보니까 뭐 가슴팍에서 뭔가를 꺼내주거나 기다릴 때 어떤 그러니까 춥다라고 나오는 반복되는 대사들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것들을 염두에 놓고 계획을 했고요. 겨울 영화. 저 좀 생각 좀. 저는 철원기행이라고 있어요. 아주 괜찮은 영화가 있거든요. 네, 올겨울부터 그 영화가 엄청 생각이 나네요. 네, 철원기행 이상희 배우님의 또 다른 영화고요.
굉장히 좋은 영화죠. 여기서도 했답니다. 네. 저는 겨울하면 저도 어렸을 때 러브레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억지로 짜내는 것 같긴 한데 역시 약간 좀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특히 원투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어린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좀 제가 어른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철옹기. 네. 네. 사실은 여기 겨울이고 뭐 파카 입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영화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숨겨진 어떤 그런 이렇게 의상을 딱 벗었을 때의 그런 여성의 몸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되게 겨울에 되게 잘 어울리는, 예, 연애할 때 겨울은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 품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근데 그걸 참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네, 저 뒤에 아까 계속 두셔서요, 제가 예. 네, 이제 여러분 선물 없어도 질문하실 수 있죠? 네, 선물은 떨어졌습니다. 왜 굳이 여기를 놔두시고 그렇게 뺑 돌아가시는데? 아닙니다. 일단 드리세요. 저는 그 영화 속에 나온 남자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윤주의 부산에서 올라온 남자친구가 그 윤주가 이제 그 술을 많이 마시고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려고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남자들은 뭐 성직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막 그 놀라듯이 떨쳐내버리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제만 그런가요? 좀 떨쳐버릴 때도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그래서 이게 좀 누구 제안인지 좀 그 감독님 생각이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수의 아버지가 그 둘 사이를 알게 되고 좀 개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좀 한국판 좀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만의 연애담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건지 아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어 제가 이렇게 그 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두 배우님 어떤 대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제가 막 해서 이쯤 됐을 때 갑자기 키스를 하시고요. 이쯤 되면은 이게 밀치시고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씬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 역시도 그러니까 이 배우님들이 어떻게 그 캐릭터를 제가 설명한 어떤 이 영어라는 캐릭터를 이 윤주라는 캐릭터를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연기를 하실지를 저 역시도 봤던 거였고요. 그 영어 역할을 한 박근록 배우님이 생각하셨을 때 자기의 친한 친구가 이렇게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물론 밀쳐낸다 정도는 이제 제가 서로 그 배우님과 영어라는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면서 이때 영어가 너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록 배우님이 되게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 순간에 되게 연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연애담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뭐 영어랑 윤주랑도 뭐 친구 이상의 선을 넘을 수도 있고 그 윤주의 그 수염이 난 친구 같은 경우도 지수에 대한 어떤 호감을 극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되게 좀 그런 아버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안 그래라고 말릴 수도 있고 뭐 막 결혼을 더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원하는 어떤 익숙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아버지가 딸에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간섭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 되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를 자식 관계는 좀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지 못하고 뭔가 애둘러 표현해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뭐 베이스는 저는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와 자식 안에서도.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잘 모르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딸에 대한 어떤 배려, 걱정, 그게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지수 역시도 그게 이제 윤주에 대한 굉장한 배신이라기보다는 그런 거 안에서 자기가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는 어떤 환경 안에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시각이 좀 그죠. 그러니까 여자친구 룸메이트인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보이는 시각과 대려 영화가 보이는 시각들이 되게 다양하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드러났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은 저기 계속 손을 드셔서 저분께 시키고 싶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계속 아까부터 손을 드셔서 네 그분께. 저 영화를 보면서 되게 감정을 많이 절제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음을 여러 번 윤주가 참는 듯한 모습을 봤는데 마지막에 그 남자인 친구랑 키스를 할 뻔했을 때도 이제는 좀 우는가 싶었는데도 무릎을 치면서 참고 이런 게 이제 감독님의 연기 디렉팅이 들어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게 이상희 배우님만의 연기 방식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상희 배우님이 나온 그 독립영화 나이스타라는 책을 보니까 이전에도 많이 그런 연기를 하셨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희 배우님의 연기 스타일인지 아니면 감독님의 그 디렉팅이 들어간 부분인지 또 궁금하고 또 그 류선왕 배우님 지수 역할이 되게 감정이 많이 감춰졌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윤주 배우님은 사실 울지는 않지만 표정으로 많이 드러났는데 지수 역할은 아예 질린 건지 아니면 환경 때문인지가 혼란이 올 정도로 감정을 읽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도 듣고 싶습니다. 제 연기 스타일이냐고 물으시면 글쎄요. 뭐 캐릭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그쪽에 가까우면 그쪽에 가까운 연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철원갱이나 이런 영화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뭐 여우같이도 굴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하니까 저의 기본적인 것들이 깔릴 수는 있겠지만 캐릭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우선 캐릭터는 저보다는 감독님이 만들어내신 거니까 거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약간 더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윤주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희 배우님이랑 저는 전작을 단편을 같이 작업을 했어요. 바캉스에서 이상희 배우님은 좀 다른 톤의 연기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바캉스라는 단편을 하기 전에 이상희 배우님이 이제 연기하신 어떤 캐릭터들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희 배우님이 굉장히 잘한다고 하기도 넘어서는 굉장히 멋진 영화를 진짜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순간들을 항상 갖고 계시는데 다른 영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바캉스 때는 이 배우의 어떤 다른 모습을 좀 제가 이렇게 이끈다고 하긴 뭐하지만 다른 어떤 것들을 이제 서로 함께 도전을 했던 부분이 조금 있고요. 조금 다른. 근데 이제 연애담을 하면서는 이게 긴 영화이다 보니까 이 배우가 정말 탁월한 연기의 지점을 연애담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먼저 이제 윤주라는 캐릭터는 계속 아닌 척하고 뭔가를 숨기려 하고 그런 어떤 게 이 사람이 처해진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 톤 자체가 되게 담담해 보이지만 약간 답답한 어떤 게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한국의 이 사람들의 어떤 현실 같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약간 그렇게 좀 잡았고 이상희 배우님한테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식의 모습들이 이제 같이 등장했던 것 같고요. 류선영 배우님. 네, 지수는 일단 감독님이나 제가 설정한 것 자체도 좀 그랬고요.
제가 그냥 배우로서 그 친구 그 캐릭터를 만들 때 지수야말로 감추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사실 표정에서 많이 드러난다기보다는 저는 그 사이의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말과 말 사이에 있는 그 퍼즐 같은 것들에서 더 그게 묻어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바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 사이 퍼즐을 더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거에서 이 친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뭔가 걸러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고 사실 그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단어로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게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표정의 변화보다는 그런 듀레이션. 네, 그렇습니다. 저기 손 번쩍 들고 네. 힘모자 쓰신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질문이 두 개인데요. 지수가 이제 아빠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이제 윤주가 그 지수 집 앞으로 찾아오는데 막 되게 추위에 떨면서 윤주가 그 지수가 나오니까 안기면서 나 이때 온 것 같아 이러는데 저는 그 대사를 하고 뽀뽀해달라는 걸로 들렸거든요. 저만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려서 근데 지수가 안 하더라고요. 서운했는데 지수가 안 하길래 그래서 윤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건지 궁금하고 그 지수는 알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솔직히 지수가 그런 사소한 솔직히 윤주를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아빠가 집에 들어가고 나서 그랬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윤주가 그 영은이에게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왜 나중에 얘기했는지 좀 궁금했어요. 영호한테 얘기했을 때는 가장 좋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행복할 때. 영호한테는 행복할 때 얘기를 하고 영은이한테는 좀 서먹해서 약간 좀 거리가 생겼을 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영은이한테 좀 고민 같은 걸 털어보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나중에 영은이에게 좀 털어놨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 먼저 대답을 할게요. 영호 같은 경우에는 윤주의 공간으로 찾아왔죠. 윤주랑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은이보다 영호와 쌓인 시간이나 이런 관계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둘이 있는 어떤 상황을 보면 물론 이제 영은이랑 있는 관계에서는 영은이 남자친구가 또 등장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영호와 있는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영호가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라는 어떤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가 아직도 나를 의심해? 라고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는 뭔가에 둘이 죽이 맞는 어떤 대화들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온 영호가 또 심지어 어떤 남자야 이러니까 이게 무슨 남자야 난 여자야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호가 뭔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윤주의 입장에서 뭔가 공통적인 부분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영은이랑은 어떻게 만나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돈이 오가는 사이에 있는 집에 있는 사이잖아요. 그냥 되게 쿨한 게 아니라 월세가 밀려 있고 월세를 줘야 되고 이러는 사이이고 뭔가의 어떤 그런 게 좀 다르겠죠. 그리고 저는 지수와 윤주가 연애를 하면서 윤주가 거의 지수 집에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사실은 들어가서 뭔가 영은이랑 마주하는 순간은 그러니까 윤주와 지수가 뭔가 사이가 좀 벌어지고 지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이제 윤주는 뭐 작업실과 자기의 집을 옛날처럼 못 가게 됐겠죠. 얹혀 살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영은이한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때 그것도 이제 영은이랑 사이는 사실은 서먹해지지는 않았죠.
서먹해지지는 않고 오히려 뭐 그때 당시에도 영원이가 뭐 무슨 고민이 있냐라고 하면서 옆에 와서 커피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앉아주고, 그러니까 사이는 변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지수의 아버지와 있었던 어떤 자리에 대한 답답함, 여러 가지 연애가 지나가면서의 어떤 뭐 고민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윤주는 오히려 약간 좀 그냥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뭔가를 의논하려고 그때에서 사실 내가 뭐 여자를 만나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여자를 만나지만 걔랑 무슨 어떤 고민이 있어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이 그렇게 된 거고 입이 열었어는 저는 그것까지는 상상하면서 쓰지는 않았는데 혹시 배우분들 그거 제 애드립이고요. 실제로 밖에 있어서 입이 얼어서 딕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보면 약간 아픈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 말을 제가 한 거예요. 네. 진짜 얼었어요. 네, 진짜 얼어 있었고 일단은 지수는 자기 집에서 일단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입이 얼어 있으니까 일단 빨리 녹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았어요. 네. 지금 그렇게 막 욕정이 넘치는 거라기보다는 걱정이 많은 친구예요. 카메라 주신 분, 네. 저희 몇 시까지죠? 네, 아까 46번 얘기하셨는데 저거든요. 전 오늘 55번째 보고 있어요. 전주 영화제, 전주 영화제 때부터 봤는데 하루에 2번 보고 3번 보고 해도 또 보고 싶은 영화예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영화는 많이 봤으니까 감독님이 처음에 윤주와 지수의 성격을 어떤 식으로 잡으셨었는지, 그리고 두 배우분들이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했어요. 네. 사실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이 생길 거라고는 가끔 그냥 촬영 감독님이랑 실없이 우리 영화 누가 10번 봤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얘기 하긴 했거든요. 만들 때 저희끼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한 명은 어떤 나의 부끄러운 영화 리스트이지만 사실은 나는 이걸 많이 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드러내는 어떤 명작이기보다는 사적 리스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에 윤주와 지수 어떤 식의 성격에 대해서 딱 잡았던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윤주가 소극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잘 모르니까 사랑에 대해서 서툰 사람이 갖는 어떤 말을 해도 둘이 있을 때 그냥 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좀 잘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윤주는 이런 세계에, 그러니까 지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그 세계는 잘 모르고 연애인 처음이다 보니 뭔가에 좀 소극적이어 보이는. 하지만 이제 윤주가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친구들이 좀 윤주를 뭐 술자리 막 데리고 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눈치를 보는 어떤 거 안에서 윤주도 되게 자기 주장 아무튼 자기 성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수는 뭔가를 좀 더 알았기 때문에 윤주가 이렇게 쭈뼛쭈뼛할 때 먼저 자기 집으로도 초대하고 또 먼저 눈치껏 키스도 먼저 하고 뭔가에 대해서 이런 좀 노련함 같은 게 상대적으로 있는 캐릭터이지만 사실 지수는 뒤로 가면 보일수록 오히려 좀 더 벽이 많은, 근데 관객들은 잘 모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면 되게 그냥 평면적인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문득문득 등장하는 어떤 지수의 뒤에 과거사를 봤을 때는 지수 자체도 굉장히 이전에는 여렸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사실은 둘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또 닮은 점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떨리네요. 저는 오늘로 5번째 영화를 보러 왔고요. 질문은 사실 딱히 드릴 건 없고 제가 너무 많은 그 지분을 받고 그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해서 제가 오늘 궁금했던 것들은 다 다른 분들이 질문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그 나가실 때 음료는 17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팬클럽 회장님이시네요. 모자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착순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그 30대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안 맞게 좀 이런 걸 찾으러 다니는 게 저희 회사 후배를 꼬셔가지고 음료도 같이 만들고 했거든요. 이 감독님하고 배우분들께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정말 뜬금없는 질문인데 첫 장면에서 그 윤주가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일어나서 멍 때리는 표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한참 가는 듯한 느낌? 빨리 일어나지 않고 좀 멍하게 있었잖아요. 잠시 동안. 그래서 왜 그렇게 있었는지 보는 내내 궁금했었어요. 네, 되게 많은 독립영화의 오프닝이 항상 자매스럽게 인서트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꿈에서 깬 듯이 왜냐면 사실은 되게 그런 클래시한 장면으로 이거 독립영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냥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거는 윤주가 지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의 윤주는 이전의 윤주와 좀 다를 것이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윤주 일어나는 어떤 윤주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잠이 든 지수의 모습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나서 자는 지수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윤주의 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야기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내려다보는 윤주의 표정은 없는데요. 네, 제가 이제 찍었던 어떤 거 안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하나의 어떤 마치 과거와 미래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의 같은 그런 어떤 연애 과정이나 각각의 다르지만 이제 비슷한 어떤 것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프닝을 이제 그렇게 찍었고요. 멍하게 일어나는 어떤 것들은 약간 그런 의미였어요. 같은 거. 이 연애몽? 연애에 대한 어떤 이 모든 게 약간 꿈같이 좋은 어떤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질문을 드려도 잠깐만요. 지금 이게 팬클럽이 지금 개봉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팬클럽이 생겼잖아요. 개인으로. 팬클럽이 맛있게들 드세요. 쏘시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제가 이 자리 저 자리 정말 많은 저도 좀 독특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은 사회를 보지만 이렇게 질문이 쏟아져서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영화는 또 처음이고요. 네, 제가 얘기하면 막 웃겼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 정말 이렇게 영화 감독님과 또 배우님들께 이렇게 또 애정을 베푸시는 영화도 또 처음입니다. 네, 새로운 경험을 하네요. 자,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시간이요. 저분은 항상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돼요. 지시네마의 서포트지기 때문에 블로그에 또 이제 게재를 하실 거라 드립니다. 저 글을 잘 못 쓰는데 팬클럽은 아니고 지시네마 서포터즈거든요. 맨날 서포터즈 하는데 다양성 영화는 사실 관객들이 적은데 이렇게 GV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저도 이렇게 질문하기 힘든 적은 처음이라서 너무 뿌듯합니다. 경기도 다양성 영화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영화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 여기서 담배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날 때도 이제
그러니까 뭐 다른 물건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담배를 매개로 만들고 이제 두 사람이 고뇌하거나 막 그 갈등을 빚거나 이제 꼭 담배 피는 이러면서 이제 고뇌 내면을 드러내는 것 같은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클리셰일 수도 있는데 되게 활용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고 그 이상희 배우님 철원기행도 잘 봤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약간 복합적인 인물을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되게 착한 며느리일 것 같다가 또 뭔가 속내를 숨기고 있다가 또 나중에 화해하고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시어머니하고 담배 피던 장면. 근데 여기서도 되게 수줍어하는 것 같고 숙기가 없으면서도 또 먼저 담배를 사주면서 접근을 하고 그러다가 또 연애에서는 약간 수동적으로 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인물 이런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시면 좋습니다. 네, 우선 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담배 피는 거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만나야 되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와 이거 가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게 그 어떤 영화에서는 캐릭터끼리의 만남인 건데 연애자면 또 연애 이야기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지수가 레즈비언이니까 어떤 그런 그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가장 따뜻한 색 블루처럼 한번 그렇게 해볼까 또 잠깐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일상에 그냥 딱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 공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그래서 눈길이 가는 그래서 고물상에서 되게 약간 낯선 그러니까 평소 오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시선이 가는 것처럼 근데 왠지 자꾸 눈이 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주가 다니는 익숙한 공간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컵라면 먹고 이러는 되게 좀 가난하고 그런 젊은이들한테 익숙한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물상과 편의점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만나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되게 좀 부끄럽게 한번 써봤어요. 이게 말이 될까 해서 이제 저희 촬영 감독님이랑은 완전히 처음부터 이제 이 프로젝트를 완전 초기부터 시나리오부터 많이 의논을 했는데 근데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상희 배우님한테도 이제 현장에 시나리오 드렸을 때 되게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났다면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감정 이들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이어지는 어떤 그냥 한 번의 어떤 그런 소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소품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주요 소품으로 한번 써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둘이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처음 담배를 피우던 어떤 거에서 이제 이후에 됐을 때는 뭐 그걸 권하는데 이걸 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답답했을 때는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걸로서 이 사람의 어떤 감정을 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후에 적극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 그 캐릭터가 복합적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캐릭터는 단선적인 것보다는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선적인 캐릭터는 정말 잘 없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뭐 그런 캐릭터의 매력을 느낀다기보다 저는 캐릭터 보고 이거 하고 싶다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드물어요. 거의 뭐 책, 대본 혹은 감독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좀 끊어달라는 제 측에 왜냐하면 이제 또 뒷영화가 여러분 있거든요. 오늘 정말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영화가 굉장히 흥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또 블로그도 또 많이 활용해서 좋은 또 평 남겨주시고 또 이런 영화 사실은 많이 보자는 게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취지입니다. 여러분 경기 지시네마 다양성 영화 굉장히
활발히 아주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또 노력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블로그, SNS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 영화에 대한 진솔한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정말 많은 질문들을 제가 받고 싶었는데 시간상 여러분들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되게 많은 또 감독집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 이현수 감독님 비롯해서 두 분 배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권 혹시 필요하시면 받아 가시고요. 나가시면서 음료 충분할 것 같으네요. 네, 한 분.